러시아의 심장부와 동부의 끝을 잇는 9,289km의 거대한 생명주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비명과 함께 멈춰 섰습니다. 하바롭스크의 차가운 반공기를 가르고 터져나온 거대한 불길은 단순히 열차를 전복시킨 것이 아니라 푸틴의 전쟁 수행 능력 그 자체를 박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설계한 치밀한 특수작전의 결과로 드러난 이번 대폭발은 현재 러시아 화력의 70%를 책임지는 북한산 포탄 보급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미 65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쏟아부으며 수량 공세를 퍼붓던 러시아에게 이번 보급로 파괴는 전선의 총구가 말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던 러시아 정보국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한 하바롭스크 대재앙의 전말과 그 뒤에 숨겨진 치밀한 첩보전을 끝까지 추적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시베리아 철도의 폭발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타가 되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말 하바롭스크 인근 스노부카 지역에서 보고된 정체불명의 굉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40도를 밑도는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 러시아의 군사 물자를 실은 화물 열차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며 철로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북한에서 걸러온 152mm 포탄 수만 발과 탄도미사일 부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특수작전임을 공식 확인하며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보급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국은 그동안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보안을 위해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왔지만 이번 대폭발은 그들의 무능함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러시아에게 단순한 기찻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동부 끝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는 러시아 군수 물류의 핵심 동맹입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막대한 양의 포탄과 미사일이 이동하는 유일한 육상 경로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약 70%가 북한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수십 년간 남침을 위해 쌓아온 어마어마한 양의 재고 탄약을 러시아에 공급하며 푸틴의 전쟁을 지탱해왔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넘긴 포탄만 해도 650만 발에 달하며 이는 러시아 자체 생산량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 650만 발이라는 숫자는 유럽 전체가 1년 동안 생산하는 포탄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양으로 러시아가 전선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는 침공군에게는 재앙이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거대한 짐이 됩니다. 9,000km가 넘는 철길을 매 킬로미터마다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요원들은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산악지대나 교량의 하단부와 같이 복구가 어렵고 접근이 힘든 지점을 정확히 타격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폭발이 일어난 스노부카 인근은 지형이 험해 대형 크레인이나 복구 장비가 접근하는 데만 며칠이 소요되는 요충지였습니다. 한 번의 정밀 폭파로 수십량의 화차를 탈선시키면 그 여파는 도미노처럼 번져나갑니다. 후속 열차들은 줄줄이 간이역에 멈춰 서야 하고 영하의 추위 속에서 포탄을 실은 컨테이너들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되어 방치됩니다. 특히 하바롭스크 지역은 극동 물류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이곳이 막히면 러시아 전역의 열차 운행 스케줄이 헝클어지게 됩니다. 경제적 파급력 또한 막대합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러시아의 유럽지대와 아시아지대를 잇는 유일한 경제 통로입니다. 군사 물자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향하는 천연자원과 민간 물류가 이 철도를 통해 이동합니다. 이번 폭파로 인한 물류 정체는 러시아 내부의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국가 신인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원 수출에 매달리고 있는 푸틴에게 핵심 인프라의 파괴는 곧 전쟁 재원의 고가를 의미합니다.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서도 철도라는 물리적 생명줄 하나로 버텨오던 러시아의 공급망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이라는 더 큰 위협 앞에 발가벗겨진 셈입니다. 열차 한 대가 멈출 때마다 러시아가 입는 손실은 수백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비 마련에 급급한 크렘린궁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보국과 보안국은 이번 사건 이후 비상상태에 돌입했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전선에서 4,000km나 떨어진 후방 깊숙한 곳까지 우크라이나의 파괴 공작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 내부 보안 체계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우크라이나 단독이 아니라 러시아 내부의 반정부 세력이나 사보타주 요원들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푸틴은 이제 전방의 우크라이나군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토 안에서 활동하는 이름 없는 유령들과도 싸워야 하는 처지입니다. 9,000km의 철길은
이제 러시아에게 보호해야 할 거대한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 보안 요원들은 이제 기차 바퀴 소리만 들려도 가슴을 졸이며 철기를 점검해야 하는 심리적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한 첨단 군사 기술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정찰 위성이나 핵 잠수함 기술과 같은 핵심 자산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포탄 창고를 통째로 비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무기들이 러시아의 무능한 보안 때문에 전선에 닿기도 전에 시베리아 벌판에서 고철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이 보낸 무기조차 제대로 운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리스크를 지고 무기를 보낼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북러 혈맹이 단단했던 고리가 우크라이나의 폭약 한 덩어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제 자신이 보낸 무기가 전선에서 승리를 가져오기보다는 시베리아 벌판에 거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산 무기의 고질적인 품질 문제입니다. 이미 전선에서는 북한산 포탄이 높은 불발률과 발사시 포신이 폭발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탄두의 화약량이 일정하지 않아 사거리가 들쑥날쑥하다는 러시아 병사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품질 무기라도 없어서 못쓰는 판국에 이제는 보급로마저 끊겼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후방 물류가 일주일만 더 멈추면 전방의 화력 우위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절망적인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압도적인 수량으로 밀어붙이던 러시아의 물량 전술이 보급로라는 아킬레스건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포병 사격이 생명인 전선에서 포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병사들에게 죽음을 기다리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작전은 단순히 철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푸틴의 전쟁 시계를 멈추려 하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입니다. 전선에서 병사를 한 명 더 죽이는 것보다 적의 포탄 만발을 후방에서 태워버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는 상징적인 거점을 타격함으로써 러시아군에게 심리적 패배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실질적인 화력 공백을 강요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멈춰버린 시베리아의 철기를 보며 이 전쟁의 승부추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폭발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위한 물류 근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전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광활한 대지를 지켜낼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전방의 모든 병력과 자원을 쏟아붓느라 후방의 보안을 포기한 푸틴의 도박은 이제 재앙적인 결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바롭스크의 불길은 단순히 열차를 태운 것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허술한 민낯을 태워버렸습니다. 전선에서 4,000km 떨어진 곳에서의 폭발 소리가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창문을 흔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다음 타격이 시베리아 철도의 핵심 교량이나 터널이 된다면 러시아의 물류는 일시적 마비가 아니라 영구적인 마비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철길 위에 널브러진 북한산 컨테이너들은 푸틴과 김정은의 야욕이 좌초된 장소입니다. 러시아는 급하게 복구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다음 목표가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철로였지만 다음에는 거대한 철교나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터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베리아 철도에는 복구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취약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아킬레스건들을 하나하나 조준하며 러시아라는 거대한 곰의 힘을 서서히 빼놓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특수부대들은 러시아 전역에 흩어져 제2, 제3의 스노부카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려옵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무기를 적시에 필요한 곳으로 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원칙을 정확히 꿰뚫고 푸틴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시베리아 철도의 복구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사이 전선의 균형은 우크라이나 쪽으로 급격히 기울 것입니다. K팩트는 이 긴박한 보급로 전쟁의 뒷이야기를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하바롭스크 대폭발과 북한산 무기의 비참한 운명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푸틴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거대한 지정학적 드라마는 이제 막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멈춰버린 기차 바퀴는 러시아의 침략 의지가 꺾이는 소리와 같습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겨울은 푸틴에게 더욱 차갑고 잔인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K팩트는 진실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는 북한이 무기 지원의 대가로 받아간 구체적인 군사 기술의 실체와 그것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